자, 의사소통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르고 정확하게 전체를 파악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말, 글 또는 제스처, 표정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의 의견을 전하죠. 자, 전달했으면 이제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내 말을 알아듣게끔 한다. 그 뜻이죠. 자, 이해를 시켰으면 이제 설득으로 가야 합니다. 설득의 뜻은 한자로 표현하면 이야기 설자죠. 내가 너에게 말했지. 내가 말한 대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얻는 게 있다. 그래서 얻는 것을 내비쳐야 합니다. 결국은 상대방 엉덩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말한 바대로 하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릴 때 엄마로부터 많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엄마 말 좀 따라봐라. 그러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얻는 거란 얘기죠. 자, 여기 카톡 대화가 있죠. 의사소통의 목적은 전달만이다. 그러면 안 되죠. 의사소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설득입니다. 상대방 엉덩이 들고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의사소통 스타일인데 사람마다 각기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다음으로 경청과 공감이죠. 여러분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자, 경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기로 하고 특히 귀로만 듣지 않고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듣는다. 이것을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의사표현 스킬, 이것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하라, 칭찬할 때, 부탁할 때, 거절할 때, 설득할 때, 충고할 때, 질책할 때 이와 같은 스킬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주면 되죠.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주면 됩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302번. 5번을 보세요. 의사소통 상대방과 상호작용 통해서 메시지를 다루는 과정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 이것이라기보다 화자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일방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에 주의를 해주면 되죠. 303번. 자, 이와 같이 간단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죠. 발문에서 묻기를 아래에서 설명하는 설득에 해당되는 발언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목적, 전달, 이해,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질문에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다. 이것을 찾아서 선택지, 진술과 연결하면 되죠. 1번 보세요. 아, 네가 아까 했던 말이 그거였구나. 그래. 지금 해보니 아까 했던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게 이해를 뜻합니다. 지금 해보니 아까 했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2번, 3번, 4번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 읽고서 이것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번이 왜 답인지, 왜 설득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구사전을 보겠습니다. 이해와 설득, 이 개념을 익혀야 하는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다 이 뜻입니다. 깨달아 알다, 알아듣다. 그래, 내 말 알아듣겠니 하는 게 이해죠. 자, 설득은 이해 단계를 하나 더 넘어서는 거죠. 이해를 했으면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직접 해봐라. 즉, 엉덩이 들고 일어나서 해보라고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꼭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다. 자, 네가 한 말 이거였구나. 그래, 내가 직접 해봤다는 겁니다. 실제 내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네가 한 말,
아, 뭔지 알 것 같다. 이게 바로 설득의 뜻이죠. 실제 움직였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직접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4번은 왜 되지 않을까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자, 4번 보세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하고 물었죠. 자, 내가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으면 나는 되물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거니? 4번 진술의 뜻을 잘 살펴야 합니다. 화자는 아직까지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304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처럼 단문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죠. 발문, 인상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이 표현 체크해야 되겠죠. 앞에서 했죠. 새로운 가치 발견, 이와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죠. 305번, 역시 이와 같은 짧은 스타일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 305번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난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NCS 워크북 의사소통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설할 수 있는 이론 제시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단은 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보라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혼자 중얼거린다는 뜻이죠. 매일 야근하고 팀원들 도와주지도 않고 남친과는 싸우고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너무 지친다. 자, 이 이야기를 정식이 들은 게 아니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뭐하니? 승진했답니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보라가 잘 지내고 있다. 정식이가 너는 항상 밝은 모습에서 좋다. 보라 감사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에서 반성적 사고, 고유성, 대화 가능성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보면 되는데 답은 측정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답을 정한 게 아니라 산인공 공개평가 문제 해설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측정 불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영역에서 공부하는 스마트 검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는 Specific, Measurable, Action Oriented, Realistic, Time Limited 이와 같은 단어 이니셜 조합이죠. 자, 실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나는 5시간 안에 타임 리미티드죠. 20페이지 분량 보고서 작성하겠다. 이것은 메저러블이죠. 그리고 실제 할 수 있으니까 액션 오리엔티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2번 1년 타임 리미티드 토익 점수 800. 자, 메저러블. 4번 올해 타임 리미티드 매달 2권씩. 자, 메저러블 1년 타임 리미티드 24권 책을 읽겠다. 역시 메저러블 그리고 스페시픽 이와 같은 것과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3번 보세요.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05번 문제 풀이에는 스마트 검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방금 스마트 검증을 익혔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법칙을 보라 진술과 연결하는 거죠. 매일 야근한다. 팀원들 잘 도와주지도 않는다. 남친과 싸운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너무 지친다. 이 진술에 스마트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답을 측정 불가능성, 메저러블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곤란한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문제 출제되면 안 되죠.